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선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공사행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총무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11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성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통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 협의회 명칭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라고 칭하고 제5조 회원의 자격은 경기도의 현직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제4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와 자료 수집, 또 시군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조사 연구, 시군 상호 간 교육과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는 제9조 조직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 1인, 대변인 1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협의회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구체적인 내용은 본 규약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번호 제7-412호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는 경기도 내 서해안권에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분쟁과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조정 처리함으로써 방역 경쟁의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92조 2항에 따라 2009년 9월 평택시 의결을 거쳐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해안권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용역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협의회 분담 등 진행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8조에 의거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규약 제17조 분담금입니다. 일반 회비를 연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여 협의회 위원 등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번호 제7-413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국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시분 국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자치교육과의 평택시 학사물권 매입 안입니다. 2페이지 평택시 학사물권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는 500명 이상의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높은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 편의를 제공하여 향후 국가 및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물론 평택인의 긍지와 애양심을 고취시키고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장학금을 조성하고자 우치의 적정성, 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로 서울시 강북구 수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라이프 호텔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물건은 토지 면적 548평방미터, 연면적 2893.24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호텔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건물은 2006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객실이 56실로 3인실로 사용할 경우 150명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여 시설 규모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건물 매입비, 리모델링 및 설계비, 공사비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12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본 물건을 취득, 장학금 조성을 통해서 평택인의 긍지와 애양심을 고치는 합수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리되어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대상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시군의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9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 동의안의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조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는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해안권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역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22조 검토 의견으로
본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대상인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는 경기도 내 서해안권에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분쟁과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조정 처리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2009년 9월 시의회 의결 및 고시되었으며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해안권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 검토를 위한 용역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협의회 분담금 증액 필요성에 따라 규약 개정의 동의안 제17조 분담금 중에서 일반 회비를 연 12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24조 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일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평택시 학사물건 매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평택시 학사물건 매입으로 토지 세필지 548평방제곱미터 165.77평을 51억 원에 매입하고 건물 한 동 2883.24 평방제곱미터 872.18평을 43억 원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사유는 평택시는 매년 500명 이상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생들이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높은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 편의를 제공하여 향후 국가 및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평택의 긍지와 애양심을 고취시키고자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장학관을 조성하고자 매입하는 시설로서 지난 제185회 임시회의 시 제출되었으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삭제되었던 안건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정 부의장님.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이 원래 없었어요? 예, 96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그 이제 미비점을 이번에 이제 보완하는 상황입니다.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승인 절차를 이제 각 시군에서 거치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신고 조문 대비가 없어서.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군수협의회 자체는 있었는데 이 규약에 대해서 저기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못 들어야 되는데 뭐 하러 여기서 나도 그냥 못 들어 하면 되지. 아니 이미 9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했으면은 그냥 하면 되지. 여기다 굳이 이걸 또 바꾼 걸 가지고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이제 협의를 같이 거치지 않은 이제 그런 단체들하고 작년에 이제 이제 권고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저기 구색 맞추려고 온 거네요. 뭐 어떤 추이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쭉 해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최근에 이제 이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왔다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경기 서양권 시장협의회 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저기가 그 의회 이제 승인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2009년도에.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서양권은 지금 이제 그 회비 증액 때문에 일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그동안 했으면 계속 해지고 버티고 가지 뭘. 의원님 각식은 콩이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추인 성격에 그러니까 시장 분수협의회라고 해서 이게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이게 지적받았으면 계속 멋대로 가지 뭘 또 이제 와서 이걸 해달라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사안이 이런 거를 사전에 사실 이게 이 시장이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 협의해 간다고 갈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무슨 뭐 침묵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침묵기 같으면 여기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침묵기에 예산을 지원 못합니다. 공적인 이 기구가 아니면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한 시를 대표하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이걸 협의하면서 자기들 규약에 따라서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것 자체도 웃긴 거지 그동안. 그동안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뭐 최근에 그런 권익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 낸 거 다 걷어와야 되겠네.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계신데요. 저는 쪽에 이게 이제 많지 않다고 봐요. 좀 맞는 말씀이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권익위에서 이런 최근에 이제 사항에 대해서 추인하는 성격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 의원님. 지금 이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건 어떤 서로 자치단체 간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다 시장 군수라기보다는 경기도 자치단체 협의회라든가 어떤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시장 그 하면은 자치단체 장들끼리 모임이 하나의 친목회의 형식으로밖에는 저희들이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의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고 어떤 현직 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생겨진 어떤 그런 효과는 뭐 그렇게 아직은 뭐 별다른 성과는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기가 된다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신력의 관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자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군수협의회가 이제 매달 열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건의나 개선이 되는 부분은 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전국에서는 가장 상위 랭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친목단체는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이제 근거한 단체이긴 한데, 아까도 이제 국장께서 설명 올렸지만 그동안 이제 시의회 그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명칭을 시장협의회, 군수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하여튼 뭐 사실 이 서해안 뭐 5군데의 시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 대응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걸 한다면은 참 좋은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여지껏 이런 것들이 성과를 우리가 모르니까, 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예, 하여튼 좀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내자를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양권 발전에 대한 그 공동사업의 모색도 추진하게 했고요. 한중 오션 레이스 정기초의 선상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일정 제6화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화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아 위원장님. 뭐 시장 군수 협의회나 규약이나 뭐 거의 맥락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그냥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게 처음 해놓은 건가요? 서해안권? 아니면 그 서해안권은 2009년도에 이제 평택시 의회 승인이 있었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그 회비가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제 그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비 때문에 개정.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김기정 부의장님. 이렇게 120에서 300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250%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서해안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포, 안산, 시흥, 화성, 그래서 대체 그게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우리 5개 시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120만 원이면 안 되는 거냐고. 지금 현재는 부족하기 아니 그리고 시장 군수들이 다 그 이 업무에 필요한 그 비용도 다 있는데 이렇게 또 올릴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업무 추진면 뭐예요? 그럴 때 그거대로 쓰면 되지.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게 120만 원에서 50%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무작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인데요. 일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5개 시군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그동안 저기 이거 운영했던 거 한번 1년 결산 한번 줘봐요. 이게 뭘 했는데 이게 120이 적어서 150, 300을 하겠다는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주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세부적인 거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이거 저기 이 조례 심사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무슨 결정만 하면 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입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일정 제7화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화 2017년도 제2차 수시본 공유대상 관리대회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아 의원님. 네, 지금 여기 뭐 호텔을 매입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56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이 룸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호텔이라는 그 구조를 갖다가 잘 보시고 매입은 하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실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어두울 것 같고 어떤 그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는 우리 공무원위원도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만 이제 그게 지금 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장학금에 맞도록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포장했고요.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방이 56개인데 거기다 3명씩을 갖다가 생활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거주하는데 보면은 원룸으로서 독방을 쓰게끔 다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애들은 프라이버시라든가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방 하나에다가 3명씩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본다면 뭐 경기도 장학관이나 인근의 장학관은 혼자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다만 어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 이제 73명을 이제 거기 학생들을 같이 하는 그런 목적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다 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의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은 이런 일실 독방은 좀 안 맞고 보고요. 경기도 장학관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저희 학생 수가 한 80명이 거기 응모를 했는데 6분명이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거기도 일은 20년 성실로 운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지들이 처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경기도 장학관 같은 데는 그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텔은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건물 구조상, 네. 주차장이나 옥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모이는 장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거는 리모델링 하기가 쉬워. 그리고 이제 구조상 또 이제 넓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딱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폐쇄되어 있어요. 호텔들은 보면은 복도가 쫙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잘 정말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박하민 의원님.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의회에서 정확하게 통과가 안 된 건데 지역사회 언론이나 그 시장님이 뭐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것 등을 살펴보면 이게 마치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 부분 뭐 대부분의 지금 언론 플레이를 시에서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느낌이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교통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해마다 엄청난 그 운영비와 또 고정비용 그리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부담, 인력 관리 그리고 그 학사에서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자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떠안으면서 서울권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울권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다른 형태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텐데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지들이 이제 이거를 이번에 착한 동기는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학생이 약 한 900명 이상 하고 있는데요. 지들이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 원룸이나 고시촌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들도 이제 각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일부 좀 해설해 주는 차원이 있고 우리 지역의 인재라고 보고 인재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질 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수도권만 하시냐는 이런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데다가 정말 교통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번거롭고요. 시간이 많이 뺏기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잣대를 놓고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들이 약 한 2,285명이 이제 이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사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찬성 이유가 학부모의 경제 부담하고 공부 편의에서 약 한 76% 정도가 이제 뭐랄까 좀 찬성 이유를 받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이게 76%가 아니라 100%가 나오도 충분한 일이죠. 아니 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재 육성. 아니 그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니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서울권에 진학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다 찬성이지. 그걸 뭘 물어봐요? 서울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풀어서. 지방권에 진학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해봤어요? 아니 학생 대상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게 서울에 진학한 대학에 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다수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소수의 학생들, 이것은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저도 애 둘이 서울에서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지방대나 서울대나 공통적으로 경쟁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장학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생은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좀 뭐랄까 좀 집을 넣기에 좀 편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수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복지, 뭐 교육복지 다 좋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집안 형편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갑니다. 상대적으로 지방대에 가는 사람들은 공부가 돼도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서울을 못 가고 지방에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런 차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거 선심성으로 서울에 내가 기숙사 하나 지어줘야지 내 공약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아 의원님. 저는 그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 계약안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학사 장학관을 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는 서울에는 이제 우선 방값도 비싸고 우리가 이제 그 평택시 그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방값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방값도 비싸고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장학관 구입하는 그 지역을 보니까는 경기도 학사 장학관에다가 듣기에는 경기도가 몇백 명, 우리 평택 시민이 뭐 몇백 명, 뭐 100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6명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다 뭐 1인 3실이고 4실이고 우선 장학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시간을 좀 최대한 할애하려고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인 것도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방대도 물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일시적으로 서울 쪽에 우선 해놓고 차후에 또 이게 우리 재정이 좀 넉넉한 데니까 그런 편파성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가 장학관에 한번 가봤어요. 호텔 구조도 봤고 도로변이고 뭐 땅값 하락 같은 거라면 뭐 전혀 괜찮을 것 같고
그 지역에 보니까 농협장학관, 이 인근 지역에 경기도장학관, 여수장학관, 뭐 화성장학관, 포천장학관, 장학관들이 원룸도 많아요. 저도. 근데 사실상 구하기가 힘들어요. 서울로 간다고 우리 학부모들이 보낸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서울로 보낸다는 그 부담감도 학부모들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지방으로 가라.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택시 학부모들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 야, 서울에 돈이 많으니까 지방으로 좀 내려가면 안 되냐. 이런 권장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만. 학부모들이. 왜? 서울로 갈 수 있는 걸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처해 있는 걸 우리가 평택시가 도와준다는 거, 그 다음에 애양심 고치시킨다는 거 그 자체도 좋은 반응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평택시가 해결해 주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적극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지리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부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 있다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